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조달 관리입니다. 자, 조달 관리는 크게 3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죠. 12.1 조달 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12.2 조달 수행, 12.3 조달 통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 첫 번째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조달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고 조달 방식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유력한 판매자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는 조달 관리 계획서와 입찰 문서,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와 같은 그런 입찰 문서, 그리고 이제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조달할지에 대한 제작, 구매 결정, 영어로는 make or buy deci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조달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조달 관리 계획서와 조달 입찰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어느 부분을 제작할지를 구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달 방법을 계획을 하고, 조달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에 조달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이고요. 두 번째는 조달 수행은 대상 판매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내라 그래갖고 선정해갖고 계약을 체결하는, 여기서는 이제 협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프로세스는 이제 조달 통제인데, 조달 통제는 다른 말로 우리는 조달 관리 또는 계약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계약 관리. 그래서 조달 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함께 논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시정조치, 또는 반대로 우리가 시정조치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종결하는 프로세스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달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 우리 조달 통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로세스 조달 관리 계획 수립 그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의 산출물은 조달 관리 계획서라는 게 이제 가장 전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요한 산출물들이 많이 있죠. 뭐 공급자 선정 기준도 물론이지만은 조달 전략, 조달 작업 기술서, 입찰 문서, 제작 구매 결정, 독립원가 산정치 있는데, 우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조달 방법, 그러니까 프로젝트 일정과 조율을 어떻게 할지, 시간은 어떻게 할지, 지표, 통화, 그러니까 소위 돈 원화로 할지 달러로 할지, 판매자는 어떤 판매자들이 있는지, 역할과 책임, 가정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전반적인 조달 관리 계획이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될 조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달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시작해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한 개만 조달하는 게 조달 품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조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각각의 조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달 전략과 작업 기술서, 입찰 문서, 제작 구매 결정, 독립원가 산정시, 이런 것들이 각각 조달해야 될 품목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 전체에 조달하는 조달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문서들은 각 조달별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조달 관리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달 방법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떤 것을 조달하겠다, 얼마만큼, 언제, 누구로부터 조달하겠다, 이런 것을 계획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풋사항을 먼저 보면, 크게 보면 먼저 프로젝트 차터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헌장. 사전에 이미 헌장에 승인된 예산, 그러니까 재정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우리는 조달해야 되고, 헌장의 아예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뭐 통째로 조달을 해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각종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범위 관리 계획서는 왜 필요하냐, 조달 관리 계획 수립하는데, 계약업체의 작업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범위 관리 방법을 이걸 참고하겠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업체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정도의 산업 표준상에 이런 품질 표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 뒤에 만드는 입찰 문서와 같은 데다가 그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업체가 제대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공급업체를 검증하고 선정할 때 우리 품질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방법을 가지고 업체 검증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계획서는 이제 자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구매해야 될 자원 또는 임대해야 될 자원들이 혹시 여기 명시가 돼 있다면 그거를 반영을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범위기준서는 이제 실제 뭐에 쓰이느냐 하면은 여기 뒤쪽에 아웃풋에 보면 SOW라고 얘기하는 작업기술서 또는 제작 구매 결정,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죠.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그거죠. 뭐 범위기준서는 범위기준서 WBS라고 보면은 WBS에 이렇게 하나의 웍 패키지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요거는 구매하고, 요건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메이크 할 것인지 바이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범위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달할 범위를 개발할 때 특히 SOW나 제작 구매 결정할 때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문서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문서는 이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했던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해서 직접 하면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했던 그런 그 사업 전략과 전략과 그 의미가 있는데, 뭐 특별한 부분을 조달한다든지, 조달해야 될 걸 안 해야 된다든지, 안 할 걸 해야 된다든지 잘못될 경우에는 비즈니스 케이스와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업 타당성과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제대로 내서 사업이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 전략하고 여기 사업 그 타당성 검토했던 비즈니스 케이스와의 조율을 위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참고해야 되겠고요. 또 편익관리 계획서는 어떤 종류의 베네핏들을 프로젝트 진행되는 것은 언제 어떤 베네핏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편익 실현을 하기 위한 예상 시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시기들이죠. 여기 각각의 이 시기들과 그 다음에 우리 조달 날짜,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언제 조달할지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때 이런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달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선 마일스톤 목록 같은 경우에는 조달해야 될 결과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 인도 시기 결정할 때 참고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프로젝트 팀 배정표라는 것은 팀원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팀의 기량이나 역량이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고 이런 역량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달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서 그랬는데, 요구사항 문서는 판매자가 우리가 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러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판매자에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판단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런 요구사항과 만들어내야 될 인도물을 연결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요구사항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원관리에서 활동 자원 산정을 통해서 나오는 자원 요구사항이지만은, 실제 자원 요구사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WBS 항목별로 이런 작업 덩어리에는 이런 인력과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는 이런 인력과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그 중에서 뭘 결정하느냐면 조달이 필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달이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에는 뭐가 있어요? 리스크 목록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전가를 하게 되면은 외주 또는 구매를 해야지 돼요. 그러한 대응 전략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런 리스크 대응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외주해야 되겠다라는 구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은 이해관계자 목록 중에서, 이해관계자들 목록 중에서 혹시 계약이나 법무 이런
프로젝트 참여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뭐 기업 환경연인과 조직 플러스 자산이 있는데 조직 플러스 자산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계약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정산 방식이냐 아니면은 우리 고정가 방식이냐 이런 계약 유형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계약 유형을 참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전에 혹시 판매자 목록을 이미 우리한테 검증이 된 판매자 목록, 그러니까 사전 심사된 판매자 목록, 그러니까 새롭게 업체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요런 업체들 계약 우리가 검증된 업체들이 있다. 그런 업체들이 미리 사전에 심사돼서 결정된 그런 사전 심사 판매자 목록이 또 안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기타 우리 회사의 조달 절차 지침도 이제 조직 플러스 자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웃풋을 보면은 가장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 그랬어요. 조달 계획서. 그래서 조달 계획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일정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언제 조달할지, 시간이나 지표, 그다음에 화폐 단위는 뭘로 할지, 판매자는 누굴로 할지, 역할과 책임, 그러니까 조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죠.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조달 구매 담당 부서를 같이 일을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주요 그리고 가정 및 제약 이런 것들이 조달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달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일부지만은 여러 군데 쓰이죠. 우선 첫 번째 자원 확보하는 데 써요. 외부에서 확보될 자원 정보를 이제 우리가 인용할 때 그래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달 수행, 그러니까 조달 수행과 조달 통제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조달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조달 수행과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달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활동에 대한 방법, 정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달 통제를 하는 수행 방법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조달 관리 계획서 말고 각각 조달해야 될 품목별, 그러니까 개별 조달 용도로 나오는 문서들이죠. 그래서 조달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품목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인도 방법이라든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에 대한 지불 유형이라든지, 조달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달 작업 기술서, 우리 다른 말 SOW라고 그랬죠. Statement of Work 그랬는데, 서비스 계약일 때는 Terms of Reference 그래갖고 TOR,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위임사항 또는 과업지시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조달 작업 기술서는 조달해야 될 품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달해야 될 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조달 작업 기술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요? 입찰문서, 제안요청서 또는 견적요청서 같은 RFP나 RFQ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또 조달해야 될 품목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죠. 제작 구매 결정, 그래서 우리가 직접 메이크할 것인지 또는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조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또한 또 독립원가 산정치 별도로 우리가 얼마가 이 품목을 조달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업체들이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업체들이 제안한 금액과 우리가 추정한 금액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만약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원가 산정치를 각각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요청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얘를 최초에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범위도 늘어날 수도 있겠고,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급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문서들도 실제 조달 수행, 즉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협약을 하고 협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조달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의 품목별로 조달 수행하는 거죠. 프로젝트 시장이 여기고 시작이 끝이 여기라 그러면 어떤 품목은 이때 조달 수행을 하고, 어때는 이때 업체 선정해갖고 계약을 체결, 어때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각각의 조달 수행은 품목별로 따로따로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조달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공급자 선정 기준을 선택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조달 수행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뭘 해요?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달 수행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이제 PMBOK에서는 판매자들의 응찰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판매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 조달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행 결과는 뭐예요? 당연히 선정된 판매자, 즉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냈던 거, 그들과 맺은 협약이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제 꼼꼼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첫 번째는 이제 조달 문서예요. 조달 문서는 앞에 우리 12.1에서 만들었던 거죠. 입찰 문서, 예를 들면 RFP나 RFQ 같은 입찰 문서, 또는 경우에 따라 RFI도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SOW, 조달 작업기술서, 그 다음 독립원가 산정치, 공급자 선정 기준, 이게 바로 만들어진 그 문서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조달 문서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제안 요청서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제안 요청서 RFP. 그러면 업체들로부터 이제 그 제안 요청서를 하면 업체들은 뭘 보내요? 우리에게 바로 제안서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제안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분석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협약 시 조달과 관련된 각종 관리 계획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범위 관리 계획서는 판매자의 작업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는 판매자의 충족할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리할지, 의사소통 관리는 판매자와 우리 구매자 사이에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판매자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조달 관리 계획서는 우리 조달 수행하는 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판매자의 형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관리 계획상에 우리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가 기준서는 조달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 되겠죠. 그 밖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가 있는데, 자,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우선 일정이 있어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조달을 시작할지, 언제까지 조달을 끝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인도물의 마감일이 언제, 이런 일정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가 해야 될 어떤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참고할 때 요구사항 문서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대장은 리스크 목록이 있는데, 그 리스크 목록 중에서 전가하기로 한 결정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참고해야 된다 그러 얘기를 했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전가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판매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그 밖에는 이제 식별된 이해관계자들의 목록,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들에서 그 조달 수행에 참가시킨다든지, 또는 조달 수행 협약하는데,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선정된 판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계약 체결을 하다 보면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변경 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 밖에 문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원 달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활동 자원 산정할 때 쓰는 거죠. 특히 이제 외부 인력에 대한 그런 자원 달력, 자원의 가용성, 외부 인원에 대한 가용성,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활동 자원 산정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프로세스 자산, 그래서 앞에 우리가 유력 판매자 목록이라든지 조달 관련된 성과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선정된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 즉 협약 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쓰여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우선 프로젝트 헌장 개발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밌죠? 프로젝트 헌장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프로젝트 초기에 헌장이 만들어져 갖고 그 승인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조달하는데, 계약 체결하는데 갑자기 이때 무슨 헌장이 반영이 되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헌장이라는 것 자체도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단계가 있다면 최초의 프로젝트 헌장은 이때 만들어지지만 단계의 착수, 이 단계의 착수일 경우에서는 최초에 우리가 결정했던 초기 계획, 초기의 컨셉, 이런 헌장들이 그때그때마다 다시 현재 상태에 반영돼서 이게 업데이트 돼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착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착수도 있지만은 단계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착수도 반영을 하는데, 이때 최초에 계획했던 이런 헌장과 같은 내용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아직도 이 프로젝트가 유효한지 아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중단,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헌장에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니까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요구사항이라든지 가정 제약 또는 뭐 영역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는요, 판매자가 수행할 대상이 프로젝트 요구를 충족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통제까지 해야지 된다는 거죠. 또 협약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프로젝트 또는 단계나 종료를 할 때, 자 종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다 이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 자체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 컨트랙트, 협약 자체도 계약된 대로 다 끝났구나, 계획된 대로 다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프로젝트 종료를 하는지 단계 종료를 하는데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개발 같은 경우는 계약상의 약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정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정 개발할 때도 다시 나중에 특별한 부분이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을 다시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협약이 필요하겠고, 계약 일정이 이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책정이에요. 계약을 맺으면 우리는 얼마의 계약을 하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자원 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로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인적 자원이 아니라 물적 자원 통제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 대비 지금 투입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 제때 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갖고 빨리 확보를 하든지 다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 품목을 찾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 통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약으로 인해서 새롭게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기존 자원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자원 통제인데 협약에 대한 자원 통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약 관리, 조달 관리를 해야지 되죠. 그래서 계약 관리 차원에서 조달 통제할 때도 기준이 돼야 되는 문서죠. 계약서 대로 업체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뭔가 조치하고 변경하고 하는 걸 우리 조달 통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을 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달라져요. 이해관계자 목록 중에서 업체들도 뭐예요? 이해관계자거든요. 우리와 협약을 체결한 판매자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추가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협약으로 인해서
그 조달 계약 담당자의 참여를 어떻게 조정할지 계약할지 참여 계획 수립할 때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 이 사람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냐, 조달 관련 담당자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거, 인벌브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세스는 조달 통제입니다. 자, 조달 통제는 소위 말해서 조달 관계를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약 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하는지 계약에 대한 이행을 감시하고 적절한 변경이나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종결하는 것까지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조달 통제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계약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전체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뭘 해요?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예요. 그러면 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는 뭐냐? 바로 그게 조달 통제에 해당되는 거죠. 이 조달 부분에 대한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품질 통제도 수행을 하고 통합 변경 통제도 수행하고 리스크를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조달할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젝트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달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물론 아웃풋은 뭐예요? 종료된 조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 성과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변경 요청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작업 성과 정보라는 것 자체는 조달을 이행한 정보인데, 추후 지원할 것 또는 잠재적인 문제까지 식별해서 여기다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통제 프로세스예요. 그럼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계획 대비 실적이죠. 계획은 뭐예요? 협약이 계획이죠. 물론 조달 문서도 계획이 될 수 있어요. 조달 문서 안에는 작업 기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초엔 들어가지만 나중에 진행하면서 돈 지불했던 지불 정보 이런 것들도 조달 문서에 포함되고, 작업 성과 정보도 물론 여기도 포함되겠고, 도면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주고받은 레터나 이러한 서신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RFP와 같은 이러한 문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면서 쭉 발생했던 모든 문서를 우리가 조달 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협약과 조달 문서 대비 작업 성과 데이터, 액츄얼,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든 기술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어떤 게 착수되고 어떤 게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떤 것들이 종료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또는 비용이 얼만큼 지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작업성과 데이터예요. 그래서 작업성과 데이터는 뭐예요? 통제를 거쳐갖고 작업성과 정보가 되고 통합변경 통제 수행을 통해서 작업성과 보고서가 된다라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여기서는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해서 뭘 해야 돼요? 뭔가 계획대로 잘 안 된다, 이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조달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승인된 변경 요청이 있어요. 승인된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SOW, 즉 작업 기술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제품 내용이라든지 약관 등 이런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승인된 상태다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검사, 감사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대로 됐구나. 그래서 종료할 때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청구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변경 요청에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필요한 경우에 추가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와 관련된 관리 방법을 여기 있는 거죠. 판매자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 판매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조달 관리 계획서, 그 다음에 판매자의 변경,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이 절차에서 변경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관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통제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준성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여기 변경을 할 때 일정이 변경된다면 최초 기준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구나 할 때 참고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의 변경 유발에 대한 어떤 기대사항을 반영을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프로젝트 문서들 있죠. 이거는 뭐예요? 프로젝트 문서는 각종 조달 관련된 정보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달 관련해서 각종 정보들을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 프로젝트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상태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반영을 해갖고 우리 프로젝트의 적절한 그 변경이라든지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그런 정보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품질 보고서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판매자가 기준을 벗어난 그러한 판매자 프로세스가 있다든지 품질 기준을 벗어난 절차라든지 품질 표준을 벗어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할 때 통제의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달과 관련된 각종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면 각종 계획들이나 문서들이 업데이트되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달 통제를 통해서 나오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 업데이트할 자산 같은 경우는 지불했던 지불 요청서 기록이라든지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불 요청을 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자들의 성과 평가했던, 그래서 업체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잘했다 또 못했다, 미래에 또 써먹어야 돼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에 대한 성과들을 나중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성과 평가서 필요하겠고요. 또 지금 우리와 관련된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있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유력 판매자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다른 프로젝트 할 때 뭘 해야 돼요? 또 협상 대상자 또는 제안 요청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되는 거죠. 유력 판매자 목록. 자, 이걸로 조달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